자, 14주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제출했던 과제물들을 배치를 해서 패널 구성을 만드는 걸 해볼 건데요. 우선 핀터레스트 들어오셔서 아키텍처럴 패널 입력하셔가지고 다양한 패널 구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것 정보들을 전부 다 배치할 수 있는 한 13개에서 12개 정도 될 건데요. 거기에 있는 작업들을 당연히 포토샵과 트윈모션 그리고 V-Ray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까지 다양한 걸 섞어서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이거 그냥 클릭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클릭한 거였는데 그냥 나는 이 패널의 레이아웃을 참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패널에 있는 레이아웃을 이미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한다는 거지 꼭 똑같이 작업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시면 뭐 가운데 위에 있는 소스와 밑에 있는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한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걸 전부 배치하기엔 이런 건 내 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그냥 이 예제를 한번 참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작업했던 거에 맞게끔 구성을 하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를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써먹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찾으셔서 거기에 있는 것들 리소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아마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것과 관련된 것들을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패널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익히시면 아주 좋은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쯤에 이제 공학 패널을 제작을 할 텐데 그때까지 아마 구조 수업 시간, 다양한 수업 시간, 뭐 친환경 수업 시간 이런 걸 통해서 분석 시뮬레이션 이미지 같은 거를 여기다 추가하는 연습도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선 패널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익힌다 생각하시고 기말고사에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주차 때는 어느 정도 이거 구성하는 거를 해보시면 되고 어, 기말고사 때는 제가 패널 사이즈를 지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패널 사이즈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소스들을 들고 오셔서 그 뭐 렌더링도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일러스트 패널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과제했던 거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전부 포토샵 일러스트 스케치업에 있는 걸 그냥 스크린샷을 떠서 넣는 게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 V-Ray, 트윈모션 이런 걸 섞어서 전부 패널 리소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제를 가지고요. 자, 이미지 복사나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나는 이거를 패널 이미지로 쓸 거기 때문에 참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어디 갔지? 바탕화면에 있나? 네, 여기 있네요. 이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난 이 패널 구성을 쓰겠다 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어느 정도 구획선, 가이드라인 선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이 가이드라인 선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보시면 눈금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하다 보니까 나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스가 부족해서 이런 느낌을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렌더링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돼요. 다른 렌더링 이미지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여기 인면도가 들어가네요. 자, 인면도 그리고 여기 렌더링 이미지가 하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약간 느낌 있게 이렇게 패널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이런 걸 넣는 패널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부터 제목 넣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해서 해주시고 이제 이 예제를 참고를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알트 키 누르시고 휠을 올리신 다음에 이제 제목부터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 같은 경우에는 T 있죠 텍스트로 여러분들 거를 한번 넣으시면 돼요. 자 T 해주시고 그 다음 제목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제목 부분의 크기와 구성은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익히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30픽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 작은 건가? 잠시만요. 그냥 텍스트를 해보고 이 텍스트 사이즈를 이게 엄청 작네요. 폰트가.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우선 안 돼요. 네.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할게요.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렇게 사이즈가 정 사이즈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폭을 저희는 60cm에 높이를 90cm 그리고 해상도는 300 그리고 CMYK라고 이게 패널 출력할 때 쓰는 건데요. 인쇄용 색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해서 600 by 900 얘는 실질적으로 60cm 90cm의 패널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 패널 구성에 있는 사이즈를 제가 수업 시간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바꿔 드릴 거예요. 네. 그럼 14주체 과제에 활용했던 리소스에다가 아마 구성을 좀 더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해서 인터넷을 이미지가 부족한 건 좀 첨부를 하거나 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배경 부분을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해서 이 제목 없은 부분에 컨트롤 V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하네요. 어차피 저희는 구성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쓱 늘려주고 늘릴 땐 Shift 키를 누르시고 늘려줄게요. 쭉 하다 보니까 이 패널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딱 배치를 했더니 밑에 있는 인면도랑 이런 거 넣고 싶은데 잘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려야겠다 얘는. 렌더링 이미지 큰 이미지가 우선은 구성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잘라내기를 해야겠죠. 밑에 있는 부분 이 레이어를 이동을 해서 자 이동 컨트롤 D 이동해서 밑에 있는 부분 요만큼을 이제 띄워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없을 거라서 자 레이어를 구성만 저희가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X 한 다음에 이 친구 위에 있던 애는 다시 잘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다 컨트롤 V 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아마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부족하네. 그러면 컨트롤 T에서 어느 정도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그럼 구성을 여러분들 거 만약에 제가 다른 사이즈로 얘를 가로비로 준다거나 아니면 900 x 1200으로 준다거나 다른 사이즈로 줬을 때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이 참조할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패널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외국에서 이 친구가 아마 쿠바에 관련된 걸 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하셨을 때 되게 고민을 하고 해서 이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걸 정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패널이 봤을 때 제목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끔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하면은 초반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아주 효율적이실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지 같은 거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명한 잡지, 뭐 외국에서 유명한 잡지 같은 거 아니면 예술 잡지 같은 거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노무스나 외국 잡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키텍처럴 리뷰 같은 외국 잡지 같은 것들에 있는 이미지나 레이아웃, 구성 아웃을
매거진 하면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거 사가지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구성이 내거 포토샵 내거 패널에 들어가면 좀 예쁘겠다. 레이아웃 구성 뭐 이런 레이아웃 구성들 활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중요하거든요, 패널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얘를 한번 저장을 해야겠죠. 얘는 저장을 하시고, 중요한 건 소스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배치를 하다 보면. 네. 그러면 유사한 이미지를 우선은 활용을 하시는 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선배가 작업한 공학 패널을 보시면 분석 같은 건 아직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표현 기법들을 잘 익히셔서 14주차 추가를 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14주차 제가 14주차 패널 해서 저장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 트윈모션도 쓰고 V레이도 쓰고 막 이것저것 막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과 흐름을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제목부터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부분은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 눌러서 줌인, 스페이스바 눌러서 펜 하신 다음에 제목이 시작하는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이즈는 48포인트. 우선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이거 이름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수업이 디지털 디자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D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이고, 거기에 뭐 스케치업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다른 용어로 써도 됩니다. 뭐 스케치업, 트윈모션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볼게요. 하신 다음에 폰트가 조금 작아요. 그러면 다시 T로 가신 다음에 이 포인트를 한 60까지 한번 늘려보고, 그 다음에 배치해보고 구성이 어느 정도 맞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 이 폰트의 크기도, 폰트의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걸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걸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폰트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아직 없네요. 저는 헤벨류카라고 하는 폰트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폰트를 써주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시간 관계상 아무거나 할게요. 50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이렇게 맞출게요. 해주시고, 요런 데 보시면 이렇게 로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 디자인도 심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일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져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냥 같이 한번 로고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로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뭐 디자인을 할 때 뭐 일러스트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스케치업에서 어느 정도 리터치를 해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손이 익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트리플 클릭해서 항상 메이크 그룹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얘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얘도 메이크 그룹 해주고, 여기에서 복사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해주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위로 해서 차지팝 솔리드 툴스 있었죠. 이거 솔리드 툴스 가셔서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여기로 합집팝인가요? 차지팝 요렇게 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빼고 해서 막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색칠도 심플하게 뭐 이렇게 칠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내보내기를 할 때 여러분의 다양한 디자인 하고 싶은 디자인 같은 걸 차지파 합집파 뭐 이렇게 써서, 혹은 막 이런 거 더블 클릭해서 난 여기를 기하학적인 볼륨으로 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기하학적인 볼륨으로 얘를 뭐 이쪽 디자인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다양한 디자인 패턴으로 작업을 하셔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만 뭐 컬러링을 바꿀 수도 있고, 컬러링을 얘는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 뭐 노란색으로 하겠다 해서 오브제를 쭉 배치해 주시고, 요런 뷰로 하겠다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2D 그래픽으로 하시면, 2D 그래픽으로 해서 이 친구를 바탕화면에 14주차 스케치업 SKP 해서 안에다가 디자인 한번 얘는 로고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이거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하셔서 요거를 내보내기 2D 그래픽 나갔네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를 불러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하신 다음에 파일 열기 하시고, 바탕화면에 14주차 SKP의 로고를 불러와요. 그러면 Alt키 누르시고 휠을 주마우스를 하면 요렇게 요 오브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선 굵기를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선 두께를 한 5 정도로 해주고 싶어. 아니면 선 두께를 더 두껍게 한 6. 잘 안되면 이 선 두께로 표시되어져 있는 레이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아예 레이어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러면 레이어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쭉, 시프트 키 눌러서 쭉 선택해 주시고, 엣지 라인만 한 다음에 얘를 선 두께를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두껍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얘도 두껍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은 이 선 하나하나를 여기 보시면 다른 둥글둥글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있는 면 컬러만 벌써 끝나는데도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 패턴과 타입으로 하신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0 알트 키 누르시고 컨트롤 키 알트 키 누르시고 알트 키 누르시고 줌 아웃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직 안 되네요. 지원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복사 한 다음에 원래 돼야지 되는데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급 객체 확인 컨트롤 T 아이고 뭐 이래 픽셀을 할 걸 잘못했네요. 정지 다시 할게요. 얘는 벡터 고급 객체로 하니까 힘들어하네요 컴퓨터가. 그럼 이럴 때는 붙여넣기 픽셀로 하면은 안 힘들어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슉 이제 잘 되죠. 표적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다이어그램을 어떤 거를 그리셔도 Alt 키 눌러서 확대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요 로고 사이즈 오케이 하셔가지고 더블 클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패널에 대한 설명이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한 학기 동안 디지털 디자인 하는 소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원격 수업했던 것들이나 어떤 사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했던 작업들에 관련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또 폰트 사이즈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폰트 사이즈를 한 다음에 디자인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 욕설만 아니면 돼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얘도 폰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 18폰트보다 더 작게 16폰트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한 글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관련된 글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위치에 사진 정보들 그래서 Alt키 누르고 휠 줄여서 여기에는 그러면 유사하게 여기다 렌더링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렌더링 이미지 중에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트윈모션을 여셔가지고요 다시 해당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같이 트윈모션을 여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위치에 샷 괜찮다고 판단되시는 위치를 예를 들어 잡아주시고요. 자, 좀 더 위로 가서 화각 주변에 건물만 꽉 차 보이게 해서 다음 샷 위치에 이미지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고 요 이미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전 이 이미지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셀렉트 하시고 이 상태에서 뭐 비디오는 딜러 셀렉트 이미지만 내보내면 되니까 이 상태 그리고 혹시 여기 이미지 해상도를 모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카메라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 잠시만요 모어 포맷 지금 FHD로 돼 있고 4K로 돼 있거든요. 우선은 풀 HD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패널 작업하실 때는 4K로 고해상도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엑스포트 해서 바탕화면에 저는 지금 14주차 스케치업에 얘는 이제 메인 렌더링 해서 하나를 아이고 폴더는 여기로 그냥 하시고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셔서 이미지가 이제 10 바탕화면에 14조차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 이미지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14조차에 이렇게 잠시만요. 속성 한번 보시고 png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 확인 눌러주셔서 전부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하셔가지고 쓱 하셔서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Shift 키 누르고 쓱 늘려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렸던 다이어그램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이미지를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새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파일들 중에 이게 뭘까요? 워터 이펙트고 렌더링 이미지 부분에 렌더링을 했던 결과물들을 배치를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작업했던 파일도 있잖아요. 각자 작업했던 파일도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고, 배치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늘이 약간 끊겨 있긴 한데, 자, 각자 작업했던 요소들을 이 레이아웃에 맞게끔 Shift 키 눌러가지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각자 작업하셨던 파일들도 이렇게 배치해 보시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쪽 부분 넘어가는 부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반전해서 요 레이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지금 고급 객체 다른 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얘가 잠겨져 있어요. 이럴 때는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고, 요 레이어랑 요거랑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병합을 해주시면 이제 지워져요. 나머지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만큼과 요만큼까지 레이어를 배치해야 되니까 여기 이미지가 약간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T에서 쓱쓱쓱쓱 Shift 키 누르고 일정 부분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 좀 부족하다,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몇 주차 때 했던 작업이 있냐면 11주차 때 했던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배치하면 돼요. 이 기본적으로 여기 사이즈가 딱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이쪽 부분 사이즈는 딱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목 들어가고 뭐 소제목 들어가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이 레이아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지금 했던 거랑 그냥 무작정으로 쭉 따라하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고, 그리고 새로 그릴 것들 혹은 렌더링 파일들 다른 게 있다면 그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비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Alt키 누르시고 자동 선택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얘는 맨 밑으로 정렬.
저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 타이틀 블럭을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쭉 했는데 건물 이외의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외의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주고 싶어요. 교차로 부분을 조금 지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기 전에 자 너비를 이 정도 맞춰주고, 아마 요새는 이렇게 같은 112 픽셀이라고 딱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112 위에도 112 밑에도 112 이렇게. 얘도 딱 움직이다 보면 110이라고 딱 뜰 거예요. 얘도 움직이다 보면 110이라고 딱 뜰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부분이 좀 남네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슈슈슈슈 화살표가 많이 안 잘리게 오케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많이 안 나가게, 자 이게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로 쭉쭉쭉 잡아줘서 전체 이미지가 잘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이미지 파일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한 48 픽셀, 너도 48 픽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정렬이 잘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짜투리 부분은 얘가 4번이잖아요. 아까 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병합 해서 레이어 병합을 해야 나머지 부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병합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짜투리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로. 그 다음 컨트롤 누르시고 넘버 패드 있잖아요. 거기서 숫자 0을 컨트롤 누르 숫자 0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이틀 블록 넣어주고 렌더링 이미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뭐 실내 뷰가 됐건 실내 뷰가 됐건 자연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단면도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단면도는 인면도랑 뭐 단면도 감안해서 한번 V레이로 한번 뽑을 거예요. 해주시고 다이어그램 좀 추가해 주시고, 다이어그램 추가하는데 분석된 이미지 같은 것들이나 관련된 이미지, 건물과 관련된 이미지 아니면 외부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서치해서 배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제목 한번 좀 달아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목을 이쪽 부분에다가 제목 폰트는 일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거거든요. 요거 Alt키 눌러서 복사 밑으로 해주시고, Alt키 눌러서 쓱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디자인을 사이트 ECS라고 할 건데 조금 포인트를 키워줘야겠네요. 알리시스 해주시고, 여기는 폰트가 레이어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으로 올려줘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래서 각각 위치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미리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스포이드로 검은색 잡아주시고, 타이틀 블럭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참조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거를 감안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가 제출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패널 구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맨 밑에 부분에는 뭐 이렇게 타이틀 블럭이나 제목 블럭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레이아웃들은 전부 다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검은색 해주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이 레이어는 잠깐 꺼주신 다음에 폰트를 잡아줘야겠죠. 폰트를 해주시고 컨트롤 D 한 다음에 흰색, 검은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흰색으로 잡아주시고 해서 뭐 저희 수업 과목 이름을 쓸까요? 3차원 디지털 디자인, 3D 디지털 디자인 해주시고, 폰트가 한글을 지원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폰트가 한글을 지원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하시고 싶은 예쁜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원 디지털 디자인 해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좀 생각해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케치업 SVG 뭐 이런 게 있나?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 저희가 스케치업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요거 복사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붙여넣기 해볼까요? 컨트롤 V 해주시면 편집은 되게끔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포토샵으로 바로 컨트롤 V 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검은색 부분은 지워버리고, 어머 뭐니, 이럴 때는 이것 때문에 그래. 모든 레이어 샘플링 이거 꺼주시고, 딜리트 해주시고, 컨트롤 D. 여기에는 로고는 그냥 저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디자인 패턴을 인터넷으로 좀 서치하셔서 서치하셔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 밑에 켜주시고, 지금 텍스트 폰트가 위에 있으니까 레이어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준다든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번 이름 같은 거 좀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지금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글 같은 거 있으시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이런 디자인이 좀 예뻐 보이니까 구분선 쓱 해서 구분선을 넣어주시고, 필 7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위로 아이고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동하는 걸로 위로 해서 구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이름 써주셔도 되고, 이름 쓰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우선 학번 20190068 예를 들어 이런 학번이다. 그럼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얘 검은색이어야겠죠. 검은색 T 누르고 검은색 확인 해주시고, 그 다음 얘 하나 또 복제해서 여기다가는 이름 해서 영어로 예를 들어 할게요. 대문자로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대문자 글자 폰트를 약간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 같이 눌러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요거 이미지 꺼주시면 0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 색깔을, 자, 이게 어떤 레이였던가요? 이게 갑자기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선택하시고 마법사봉으로 클릭 해주시면 빨간색 부분 다 선택해 줄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를 자 흰색, 여기를 검은색으로 7 검정색 컨트롤 D 7 빨간색 부분을 칠할 때 얘는 흰색 이렇게만 해줬다. 그러면 약간 옆에 있는 폰트랑도 조화롭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Alt키 눌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널 디자인을 내가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재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그래서 패널이라는 게 많은 색을 쓰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내 거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색상도 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게 눈에 보기에 좀 많이, 예, 잘 끌어들이게, 예, 한번 디자인을 잘 레이아웃 구성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다 채워놔야겠죠. 자, 이제 렌더링, 그 다음에 단면도 인면도 이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12주차 때 했던 거 먼저 배치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 파일 1번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 해주시고, 그래서 사이즈 컨트롤 T로 조금 줄여준 다음에, 이게 또 너무 커버리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율에 맞게끔 Alt 키 누르시고 확대해 보시면 이 조그마한 다이어그램이 들어갈 만한 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아마 사이즈가 컨텐츠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철근 모델링이 없죠. 예, 그런 것들은 좀 더 추가를 해서 렌더링 할 때 추가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제출 파일 2번은 뭐였죠? 이런 거. 이거 배치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건데, 자, 이렇게 넣어 보니까 흰색 부분, 예, 강조돼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도 다이어그램 해서, 예, 적정한 위치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배치해보고 해서, 예, 이렇게 배치하면 우선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있는 것들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거는 참조하려고 했던 거였나요? 잠시만요.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3번이 이거였고 12번이 뭐였지? 무시. 이거였고, 그 다음 12-2가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그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이렇게 지금 있죠.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건 굳이 반복해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주차 때 저희가 또 했던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이미지들 나오게 하는 거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13주차 결과 부분에 저희가 넣었던 것 중에 최종 결과물 이미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요거 갖다 배치 하면 쭉쭉 늘려서 너무 크네요. 이렇게 커버리면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또, 자, 사이즈 시프트 키 눌러서 일정한 비율로 줄여주시고, 어느 정도 늘려주시고 해서 더블 클릭 배치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레이어 병합, 레이어 병합 해서 위에 부분 날려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배치해 주시고,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들 제목은 이따가 한꺼번에 달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제목이 들어갈 위치부터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미지가 제목이 들어갈 위치보다 작게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거 공정별로 이미지 이렇게 배치한 쭉쭉쭉쭉 작업했던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었네요. 요거 넣으면 되겠다. 요거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끼니까 컨트롤 T 해서 좀 줌아웃 해가지고
슉 일정하게, 이쪽도 슉 일정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겠네요. 더블 클릭 해서 얘는 좀 위로 올려버리고 얘를 한 열을 다 얘로 할애하면 되겠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 병합으로 정리해주시고 지워주시고, 그리고 2주차부터 6주차까지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컨트롤 D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배치돼 있고, 이 타이틀 블럭 역시 좀 지워버릴게요. 쭉 지워서 통일시켜줘야 될 거예요. 타이틀 블럭을. 시공 순서긴 한데 위에 있는 거랑 맞출 거거든요. 이따.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좀 구성을, 패널 구성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요 부분을 그냥 2점으로 그냥 올려서 별도로 표시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요 이미지잖아요. 여기를 곱하기로 하게 되면 너무 이게 이 배경 이미지에 묻히니까요. 이럴 때는 그냥 요거 선택해서 흰색 부분을 빼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 여기에서 마스크 추가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반전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I, 다시요.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셀렉션을 반전을 주고, 반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여기서 글씨가 글씨 나름 잘 보이네요. 그래도 이 글씨 부분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씨 부분만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또 병합 하세요. 병합 하신 다음에 글씨를 다시 써서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폰트만 좀 줄여줘야겠죠. 폰트를 한 18폰트, 16폰트 한 다음에 기둥 플러스 보 해서 폰트만 재구성해 주시고, 어차피 이거 지울 거니까 이렇게, 얘는 주기둥 플러스 큰 보. 그래서 이 폰트들을 한 15폰트로 낮춰볼까요? 엔터. 14는 있어요. 14. 여기 있는 거 요것도 T 누르신 다음에 한 14 해주시고 배치. 얘도 배치. 밑에 있는 요거 주각이 좀 잘 안 보이죠? 주각 해서 주각 배치 해줄게요. 그 다음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제 지워줘야겠죠. 여기 지우개로, 지우개에서 대괄호 좌측 우측 눌러보시면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얘도 주각 지워버리고, 글씨 부분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제가 방금 브러쉬 사이즈, 지우개 사이즈를 조절한 대괄호가 뭐냐면요, 여기 있으면 요거 지우개나 붓의 브러쉬 크기를 줄이고 키우고
하는 게 대괄호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컨트롤 0 해서 전체 보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위치를 무브로 어느 위치가 괜찮을까를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 보시면서 하는데 아마 이쪽이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쪽 이미지가 하나가 부족하죠. 이쪽은 철근 모델링을 하나를 추가를 해볼까요? 예. 근데 지금 되어져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바탕화면에 전에 했던 파일 중에 철근 모델링을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마 제가 10주차에다 놔뒀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 있죠.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철근 모델링을 한번 배치해 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거에 컬러링만 한번 줘볼게요. 컬러링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렌더링 버튼 해주시면 여기 태엽 버튼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렌더링 사이즈 같은 거를 세이브 프레임으로 줘보시면 어느 정도 영역까지 렌더링이 돼서 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환경매, 뭐 매터리얼 오버라이드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부러 이렇게 색상을 줘서 나중에 저는 이 작업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러스트로 얘가 뭐 띠근인지 아니 보강근인지 주철근인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 포토샵에 보면 요거 저희가 작업했던 것처럼 얘가 리버 플레이트다, 앵커 볼트다, 베이스 플레이트다라는 거와 같이 정보들을 추가해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건 어차피 반복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더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테스트할 때 바꿨던 거는 전구분에 선라이트가 있는데 뭐 사실은 다른 조절을 하면 더 멋진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를 한 10까지 올려볼게요. 10까지 올려보시면 완전 밝게 나와요. 그래서 한 8로 줄여볼까요? 8로 줄여보고 치고 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돌려볼게요. 예, 8, 7 해서 어느 정도의 빛에 밝기야 얘가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는 사이즈를 찾으셔서 한 6까지 줄여볼까요? 이렇게 낮춰가면서 일일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게 일일이 하면서 어느 게 좀 더 효과적일까를 찾아보시고 여러 개를 도출한 다음에 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히스토리 눌러가지고 비교했으면은 비교 이렇게 어느 게 좀 더 나을까를 비교해서 얘는 너무 어둡잖아요 일로 하면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나을까를 비교하다가 한 요거 두 번째 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세이브 해서 14주차의 디테일 렌더 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디테일 렌더 해당하는 부분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해 주시고 그러면 깔끔하게 들어올 거예요. 컨트롤 T 해서 이 사이즈 맞게끔 줄여주시고 아이고 지금 가이드라인 선이 옮겨져서 배치해 주시고 컨트롤 T 해서 다시 늘려주시고 중요한 건 저는 그냥 배치할 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이 정보 같은 거 일러스트에서 추가해야 되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요. 그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제목 넣어야 돼요. 제목은 이쪽 윗열에 들어갈 거고 이게 제목 레이어가 움직였던 거였네요.
그럼 다시 오케이. 요거 누르고 자동 선택 꺼주고, 예. 다시 오케이 해주시고, 지금 10번 레이어 10번 레이어가 아닌가봐. 몇 번 레이어지? 이 친구가 몇 번 레이어인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클릭. 디테일이 밑으로 들어갔네요. 자, 위로 올려서 디테일 레이어 자동색 꺼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해서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인면도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면도가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인면도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들 중에 13주차 거요. 거기에서 13주차 자료 파일을 보시면 아마 철골조 모델링이 있었고요. 12주차 했던 것 같나요? 12주차 10주차네요. 네. 제가 10주차에다가 12주차 걸 만들어 놨었어요. 2019 버전으로 여시고, 지난 시간에 트윈모션으로 인면도를 뽑아냈었는데 별로 안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Vlay를 활용해서 인면도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파일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정면을 가르치는 부분을 뽑아낼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어떤 단면 상태와 인면 상태, 파사드 상태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냈던 모델링이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대로 하면은 약간 투시도처럼 나올 거예요. 옆에서 보는 투시도. 그래서 뷰에서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평행 투영으로 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Vlay를 뽑아낼 겁니다.